네, 반갑습니다. 박호성입니다. 오늘은 김만중의 구운몽,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추가로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질문들과 읽어보면 좋은 책들 몇 가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오늘 이강백의 파수꾼도 첫 번째 수업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 보시면 소설의 주제와 구성과 문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쵸? 하나씩 복습해보죠. 자, 주제 간단했습니다. 부귀공명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삶에 귀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무상하지 않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소설의 주제였고요. 자, 구성상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성진, 뭐 꿈속에선 양소유, 팔선녀, 꿈속에서는 뭐 8명의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인물들이 환문구조로서 두 가지의 꿈 밖의 이야기와 꿈 안의 이야기, 뭐 두 가지의 이야기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뭐 액자식 소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밖에 있는 이야기 속에 꿈속 이야기가 뭐 안에 있는 이야기 내화로 삽입되어 있다. 뭐 이런 설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체상의 특징은요. 한글 소설로 쓰였기 때문에 아주 쉽고 또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독자들한테 뭔가 흥미있는 그런 잘 읽히는 쉽게 읽히는 재미있는 이제 그런 소설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꿈이라는 것이 부귀공명이 별로 무한한 것이 아니구나, 유한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장치였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교과서 학습 활동에 있는 뭐랑 비교할 수가 있겠냐면요. 자, 조신의 꿈이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쵸? 교과서에 있는 활동이죠. 같이 활동해보진 않겠지만, 자, 여기서도 비슷한 구운몽의 성진과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귀공명에 대해서 욕구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구운몽에서는 그 욕구를 모두 달성합니다. 달성해보니까 이게 죽으면 끝이구나 라고 해서 헛됨을 깨닫는다 라고 한다면, 조신의 꿈에서는 그런 세속적인 욕구가 있어요. 예쁜 여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싶다라는 내가 품을 수 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 꿈속에서 이 조신은요, 실제로 그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해보니까 이게 가진 게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가 않고, 그래서 뭐 아들 딸 낳긴 했는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욕 이런 것들이 진짜 인생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행복, 그런 것들이 진짜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내 욕구가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즉 구운몽이 내 욕구를 달성함으로써 어떤 이게 해보니까 별거 없겠다라는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조신의 꿈에서는 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여인 만나서 잘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구나, 현실 해보니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여기서 우리 교과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진이 지은 죄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 팔순녀 길 막고 있을 때 제가 가진 건 없지만 구슬 하나 있으니까 구슬 드릴 테니까 길 좀 비켜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팔순녀를 희롱했다는 것이죠. 정말 이 말이 팔순녀를 희롱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우리가 참작해 줄 만한 이제 그런 요소가 없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의미에서 자, 마음의 뜻에 죄를 지었습니다. 8소년 만나고 돌아와서 내가 사대부로 태어나서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서 부귀영 한번 누려보는 게 어떻겠냐, 좋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곧바로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그릇되게 먹지 않았는데 왜 이러냐 하면서 참선하잖아요. 그쵸? 반성을 바로 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잘못된 욕망을 품었다 라고 벌받을 수 있을 만한 죄인가? 아니면 이걸 그렇게 죄라고 볼 수 없지 않냐? 마찬가지로 술을 먹는 그 행동에 죄를 지었는데, 자, 술 먹은 게 잘못이지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술을 먹기는 먹었지만 뭐 의도나 아니면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성신의 죄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 성진의 말과 뜻과 행동 이런 세 가지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양소의 삶이 일단 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진짜 벌 받아야 되는데 꿈으로 꿨기 때문에 이건 벌 받은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두 개 구분하는 거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결국 양수의 삶을 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 정말 양수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나 불쾌한 자극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뭐 있습니다. 있어요. 이 양수의 삶을 고통 혹은 우리한테 어떤 불쾌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자극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이걸 벌이라고 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과제로 내어 드리도록 하고 네, 요 부분은요,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구문과 관련해서 주제의식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독후감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하시면 아주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법정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제목의 책이죠. 근데 이 책은 여러분들 안 읽은 친구들은 새로 구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법정 스님께서 2010년에 소천하시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는 걸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의 유언을 남기셨어요. 아주 본인의 주장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라고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더 불행해진다. 그런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수필집이고요. 혹시 집에 이 책이 있거나 아니면은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읽어서 독감 써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은요,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것도 아주 유명한 책이죠. 우리가 네, 실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적 실존으로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존재적 실존으로 존재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책이고요. 만약 소유가 곧 나의 존재라면 내가 소유를 잃어버리면 난 어떤 존재인가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해결하는 그런 책입니다. 요건 맥락이 조금 다른데요. 박안서 작가의 나목이라는 책이나 서머셋 몸의 달과 식스펜스, 육펜스라는 책. 이 책은요, 여러분들 물질적인 삶과 정신적인 삶, 예술의 삶, 이런 것들이 사실 양립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쵸? 예술적 경지도 도달하면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런 예술가가 드물잖아요. 그쵸? 그런 예술적 세계와 생활의 세계, 양립하지 않는 예술가의 삶을 묘사한 그리고 둘 다 실존 인물을 예술가의 모델로 활용한 그런 소설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독후감으로 한번 읽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구운몽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강백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강백의 파수꾼 네, 이강백의 파수꾼 공부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이전에 정원술 선생님 강의 때 여러분도 공부했지만 극갈래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자, 극갈래는요. 일단은 공연입니다. 그쵸? 갈등 상황을 우리가 생생하게 장면으로 그 관객들이 접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당연히 장면으로 앞에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현재 시제, 현재형으로 다 서술이 되겠죠. 그쵸? 소설이 누가 했다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로 서술이 되었다면 극갈래 우리가 보고 있는 희곡 요건요. 현재 시제로 모든 것들이 뭘 먹었다, 불렀다, 왔다 봤다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우리 관객 우리
희곡을 읽으면 독자겠죠. 그쵸? 독자들은요, 서술자,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그냥 사건을 직접 읽거나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술자는 없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떤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해설해 주는 해설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본문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강백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은요, 1973년 겨울에 완성해서 1974년에 발표했다라고 해요. 우리 1970년대는요, 언론, 출판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제약들이 있었던 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신문사나 언론사에 보도지침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문 기사를 쓸 때, 뉴스를 만들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라 이렇게 간섭을 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출판을 하거나 아니면은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억압을 받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억압과 억압과 탄압을 뭔가 비판하려고 했던 그런 작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주요한 등장인물은 일단 4명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뭐 촌장과 파수꾼, 이름이 독특하죠. 파수꾼, 가나,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사실 파수꾼 가는요, 이렇게 뭐 막루가 있을 때 아주 위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막루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요. 자, 막루 밑에는 누가 있냐면은 파수꾼 나랑 다가 있습니다. 이름이 아주 독특하죠. 자, 파수꾼 나나 다는요, 가가 외치는 것만 듣고 이리가 나타났다 하면 이제 북을 치는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막루 위에서는요, 이 담 건너편에 있는 황야, 벌판이죠. 황무지. 자, 여기를 감시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게 마을을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는요, 상당히 나이가 많은 그런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뭐 나나 다의 아버지, 뭐 할아버지 때부터 위에 있다고 막 하니까 전설적인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다는 뭐 나이가 지극하신 분으로 나는 나이가 아주 지긋하신 이제 그런 분으로 되어 있고, 다는 가장 어리고 젊은 이제 그런 파수꾼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가나 다 요 순서고요. 가만 지금 막루 위에서 이 밖을 지켜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막루라는 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
마을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즉, 좀 표정에서 말을 한다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자, 여기서 주로 관찰하는 거는 마을을 위협할 수 있는 뭐냐면 이리떼입니다. 우리 늑대 같은 그런 게 일이죠. 자, 여기서 이리떼가 마을로 오냐 안 오냐 이런 것들을 감시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리떼는 마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공포를 느끼는, 또 위협이 되는 그런 대상이죠. 얘가 나타났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을 사람들이 도망치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우물에 빠져서 죽기도 해요, 심지어.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파수꾼 다가 어느 날 막루에 올랐다가 이 이리떼라는 것이 사실은 구름의 그림자였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즉, 이 이리떼라는 공포나 위협은 실체가 없고요, 그냥 흰 구름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진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다는요, 이 진실을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을 편지로 써서 촌장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촌장이 그 편지를 받고 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부분부터 좀 보시면, 자, 해설자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있잖아요, 그쵸?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는 해설자가 그게 존재하는데, 설명을 하고 나서 바로 촌장이라는 등장인물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작품 밖에서 작품을 설명해주는 해설자가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되게 독특하다, 독특한 설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는 뭐 그런 연극들을 실험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해설자가 바로 등장인물이 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작품의 실험극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촌장은요,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은 검은 옷차림으로 등장을 했고요. 자, 중요한 거,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이라는 대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고 부드럽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대사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지시문으로 기능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지시문은 나올 거니까 이 뒤에서 보고요. 파수꾼을 찾아옵니다. 나랑 다가 같이 있는 막루로 온 거죠. 왜 왔냐면은 편지를 받아서 왔는데, 이 편지는 진실이 담겨있던 그런 편지죠. 진실은 이리떼가 없고 구름만 있다라는 그런 진실이 담겨있는 편지를 받고 찾아오게 됩니다. 자, 나는요, 우리 촌장님을 보고요, 되게 반갑게 맞아주고 있고요.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이렇게 걱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가 촌장에 대해서 아주 큰 신뢰와 존경,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제 촌장은요, 편지를 보낸 다랑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쪽도 제 이리가 치여 있어요, 잡혔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를 그쪽으로 보냅니다. 자, 파수꾼은 퇴장하고요, 촌장은 편지를 꺼내서 다에게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지금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앞에서 봤던 우리 해설, 지문, 대사 중에서 해설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설은요, 어떤 행동을 서술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 장면의 어떤 행동들을 지금 서술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 이리 때는 없고, 우리한테 공포는 없고, 흰 구름,
뭐 그냥 구름만 있을 뿐이다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편지가 운반인을 통해서 왔는데 이 운반인은요 마을 사람들한테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비밀이 아니라 이미 말을 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실을 다 알고 사람들이 오는데, 자, 도끼랑 망치를 가지고 온다 라고 촌장은 경고합니다. 자, 왜 도끼랑 망치 들고 와요? 망루를 부숴버리려고 도끼랑 망치를 들고 온대요. 지금 뭔가 화가 많이 나서 온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또 이상한 얘기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촌장이 다한테 지금 그 편지에 있는 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 라고 설득을 지금부터 할 건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해요. 자, 성남 사람들이 안 오면 나는 딸기 너랑 먹으려고 하는데 라고 갑자기 딸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갑자기 그 편지 얘기하다가 흰구름 얘기하다가 망루를 부숴보려고 사람들이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딸기를 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어떤 거예요? 논점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논점이 지금 왔다 갔다 하죠. 만약에 이게 토론이라고 했으면 촌장은 달을 설득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금 설득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논점을 지금 이탈하면서 갑자기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사실 이 딸기라는 걸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다의 환심을 사서 다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딸기라는 회유책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설득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회유지 설득이 아니죠. 자, 그리고 덧붙여서 난 딸기 많은 데를 알고 있대요. 어디가 딸기 많아요? 이리떼를 주의하라 라는 그런 팻말 밑에는 사람들이 워낙 무서워하니까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대요. 지금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촌장은요, 공포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없는 이리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으로써 어떤 본인의 이익을 취하고 있죠. 공포를 통해서 본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 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촌장은 이리가 무섭지 않아요.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자, 말해주지 않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겼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이상하죠, 그쵸? 자, 말해주지 않는 것이 누구한테 더 좋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익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걸 말해주지 않는 건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쵸? 앞에 딸기 때 봤잖아요, 그쵸? 촌장한테 더 도움이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고 나한테 더 좋은 거잖아요, 그쵸? 사람들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문장은 물론 우리 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더 좋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다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이건 나한테 더 좋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은 거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상당히 모호한 문장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박합니다. 헛된 두려움, 공포가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거가 뭐가 좋냐라고 반박을 하니까 이제 설득을 계속합니다. 자, 아니 원래부터 없었던 걸 두려워하는 게 뭐가 나쁘냐? 지금까지 이리한테 물리지 않았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지금 결과를 가지고 마을은 안전했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을 정당화하는 건데. 자,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정당화하는 건데,
이거는 인과관계가 잘못됐죠. 그쵸? 이거 두려워해서 안전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건데, 아니, 뭐, 안전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잘못된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냐?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질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단결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쵸? 사람들이 어떤 일이 때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해서 질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했냐고 표현하면은 희생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일이 때가 단결과 질서, 희생,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아니 네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희생한 거, 그리고 네가 질서 했던 거, 단결했던 거 다 헛된 거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모든 걸 헛되고 하고 싶진 않지? 이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감정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런 거 거짓말, 헛된 두려움 떠는 거 좋지 않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헛된 두려움 아니다. 단결, 질서, 희생 이런 아주 좋은 건데 이거 없애버리면 어떡하냐? 이게 더 허무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뭔가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을 지금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촌장은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다한테 인정을 합니다. 내가 그래 거짓놀이에 지금 익숙해져 있다. 지금 없는 이리때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심에 몰아놨던 것을 거짓놀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잘못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그럼 사람들한테 외치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 이후에 알게 되겠지만 거짓말이죠. 일단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자, 촌장은요 다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촌장은 다가 뭘 원하는지를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로 스탕발림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달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을 말하게 되면 말할 건데 사실을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더 화를 내고 더욱더 화를 내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꼭 그럴 거다. 아니 나는 꼭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무도 안 죽었는데 살인사건이 벌어질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착한 순수한 다는요 겁이 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촌장이 말하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자, 지금 막루 부수는 거 확실해요? 확실하진 않죠. 그쵸? 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날 죽일 거다. 나를 꼭 죽일 거다. 이거 확실해요? 자, 그래서 살인사건이 벌어질 거다 라고 지금 나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지금 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사실을 말하면 나는 죽을 거다. 살인사건이 벌어질 거다. 자, 이렇게 뭐 가정적인 거를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가정을 가지고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제 그런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고요. 자, 도끼에 찍히고 망치에 얻어맞고 내가 그렇게 될 거다는 거예요. 끔찍할 거다. 그러면서 너는 자꾸 사실 말하자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렇게 죽기를 바라고 있지라고 다의 의도를 아주 곡해하고 있고요. 그쵸? 거기에다가 나 진짜 죽을 거야. 죽으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논증에서 아주 잘못된 방법이 되겠죠. 당연히 이런 의도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다가 그건 아니에요 라고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시간을 안 줄 거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밑밥을 까는데 혹시 내일이면 네가 말하고 싶은 거 없어지는 거냐? 내일 말하면 안 되겠냐? 라고 지금 회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나 오늘 그거 사실을 밝히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래, 너는 내가 끔찍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싶다. 너 내가 죽고 싶은 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심지어 너는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주장하려고 하는 거지. 너는 네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를 믿지 않고 있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근데 이상한 건 다는 나는 이게 내일 변할 거니까 오늘 꼭 말해야 된다라고 주장 안 했잖아요. 그쵸? 지금 다의 주장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이상한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서 내일 바뀔 수 있으니까 오늘 꼭 말할래요 라고 다가 말하지 않은 걸 가지고 지금 촌장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장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촌장이 다가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걸로 만들어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고요. 주장을 내가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너는 날 죽고 싶어 하는 걸 보고, 내가 죽는 걸 보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너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거짓말이기도 하고, 토론에서는 전혀,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올바르지 않은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 순수한 다는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나한테 맡기면 내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회유를 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우리 다는요 딱 넘어가게 되고요. 자, 이제 나가 들어와서 얘기해요. 아까 전에 다랑 얘기가 끝나니까 이제 나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쵸? 이번에 잡으면은 그 껍질을 촌장님께 꼭 선물해주고 싶다. 즉, 촌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다.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촌장님에 대해서 존경을 지금 하고 있는 인물로 지금 우리 다는 자, 촌장은 거기에 대해서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봤지만 지금 요 말은요 어떤 말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없는 거 다 알면서 거기로 보냈는데 아니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하다 라고 지금 기만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 촌장이라는 인물이 거짓말에 능한 그런 인물이다 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다라는 우리 젊은 아이가 아프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 앓는 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다는요, 뭐 때문에 답답해요? 그렇죠.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빨리 사람들한테 이거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답답한데 그걸 지금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젊은 시절에 한 번씩 앓는 병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거 좀 잘 해줘야지 뭐 앞으로 좀 나아주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특이하죠. 우리 지시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놀라면서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을 사람들이요 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촌장은요 관객들을 향해 지금 이것도 지시문이죠.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해설자가 촌장이 됐던 것처럼 지금 관객들은 뭐가 되고 있어요? 주민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민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무대 위에 장소가 협소하기도 하고 또 관객들이 이 극에 좀 더 잘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객들을 주민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 등장인물인 주민으로 설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편지의 내용이 맞는지를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 단은요, 막루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아주 긴 침묵을 하다가 마침내 부르짖습니다. 자, 이리때다. 이리때. 이리때가 몰려온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도 결국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짓말을 하기 전까지 긴 침묵.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적인 갈등이 좀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그쵸? 아, 이거 진짜 사실을 말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 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되냐?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촌장님이 시키신 대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지금 다가 올라가서 이리때다 라고 하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가도 이리때가 나타났다 라고 똑같이 외쳐주고 있고요. 밑에 있던 파수꾼 나는요, 신이 나서 양철을 부두리면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가가 말합니다. 자, 북소리 중지 이리때는 물러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촌장이 얘기를 합니다. 자, 진상이 밝혀졌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때뿐이다. 이 막루 공포심은요, 공포심을 야기하는 재생산하는 요건 계속해서 있어야 되겠다. 양철북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 양철북도 계속 쳐야겠다. 자, 그러면서 마을 광장에 가서 뭐 해요? 우리 편지를 나눴던 운반인. 지금 여기서는 헛된 소문을 퍼트린 그 운반인을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왜 운반인을 처벌하나요? 그렇죠. 운반인은 일단 진실을 알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진실을 다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도록 진실을 덮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함부로 이런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진실을 말할 사람이 다시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열심히 씩씩하게 외쳤던 다한테 촌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잘했어 훌륭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촌장이 조용히 부르죠. 너는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마을에 오지 못하고 이 막루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도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마을로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는요, 배신당했어요. 원래는 시키는 대로 하면 내일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다시는 마을로 오지 마. 혼자 이제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상심 많이 했겠죠. 배신감 많이 느꼈겠죠. 자, 그래서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했을 때 이 휘잉 하고 불어오는 이 바람은요, 우리 다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제 그런 소리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도 위로해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사실 마을 사람들 싫어. 나는 딸기 따면서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아. 너는 내가 아끼는 이제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사탕 발린 말도 하면서 다를 위로해줍니다. 상당히 촌장이 노회한 뭔가 채찍과 당근을 두 개 다 주는 이제 그런 아주 음흉한 사람이죠. 우리 촌장은. 자, 싸 이렇게 바람이 불고요. 싸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자, 그럼 잘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지금 다를 버리고 갑니다. 다는요, 사실 이제 거짓말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내 말을 번복하는 거는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촌장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촌장을 나는 배웅을 해주고 있는데 배웅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늑대가 이리때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양철북 치던 모습 멋있지 않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이건 촌장, 즉 기득권층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권력자한테 좀 잘 보이고 아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보입니다. 자, 이제 파수꾼 다 없어졌고요. 촌장 없어졌습니다. 이제 막루 밑에는 다가 있고요. 그 막루 위에는 가가 여전히 있겠죠. 자, 막루의 파수꾼 가가 이리떼다 이리떼다 이렇게 또 외칩니다. 파수꾼 다는요 그 소리를 듣고요 양청북은 막 두들기는데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우리 다는요 늑대가 있다는 거 이리떼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알지 못해요? 알잖아요. 그쵸? 이미 이리떼는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우리 체제에 순응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걸 그냥 하는 겁니다. 그쵸? 기계적으로 상당히 착잡했겠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그 역할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착착한 마음으로 양철북을 두드렸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과서 221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셔가지고요. 이 학습 활동은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